1장 완벽한 아내의 숨겨진 비밀. 여러분,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텔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치과의사 김민우는 38살의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박정신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신은 35살의 전업주부로 누가 봐도 완벽한 현모양처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다시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차려내는 박정신의 하루는 분 단위로 짜여진 완벽한 스케줄이었습니다. 김민우는 이런 아내를 보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동안 집안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박정신 덕분에 김민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신이 매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간은 김민우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어느 월요일 김민우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진료가 끝나게 된 김민우는 집으로 향하던 중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마트에서 장 보고 있어. 집 주차장에 있을게.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금 한창 진료로 바쁠 때 아니야?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지. 이따 봐.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한 김민우는 주차장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정신이 차 안에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다면서 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야 할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박정신이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마트에서 나온 박스에 담긴 물건들을 다시 장바구니에 옮겨 담고 박스와 주문 내역서를 재빨리 치우는 박정신의 행동은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민우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정신이 마트에 갈 때마다 휴대용 드라이어와 샤워젤을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왜 드라이어와 샤워젤이 필요할까요? 김민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정신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당신이 이 향만 좋아해서 내가 샤워젤을 못 바꿔요. 그래서 다른 향을 써보고 싶을 때마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김민우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쓰는 샤워젤을 휴대용 드라이어와 함께 마트 장바구니에 넣고 다니는 아내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박정신의 뒤를 쫓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마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김민우는 일부러 오후 시간을 비워두고 박정신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오후 1시에 집을 나선 박정신은 정말로 마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정신은 마트에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의 차로 옮겨 탔습니다. 김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걸까요? 김민우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박정신이 탄 차가 도착한 곳은 마트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벌건 대낮에 아내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김민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박정신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트로 돌아가서 미리 주문해둔 장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김민우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신이 사용하던 것은 마트의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였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해두고 차에서 바로 받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장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시간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정신의 철저함이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후 차 안에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집에 가서는 마치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김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정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민우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2장 불륜 카페의 충격적인 진실. 김민우는 며칠 동안 박정신을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세심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신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마다 화면을 가리거나 뒤돌아서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김민우가 갑자기 다가가면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행동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김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정신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신이 샤워하는 동안 침실에 놓인 휴대폰을 들여다본 김민우는 경악했습니다. 박정신의 휴대폰에는 나시비시여자라는 이름의 오픈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채팅방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민우가 채팅 내용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채팅방에는 기혼 여성들이 모여서 불륜 상대를 구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시간과 조건에 맞는 남자들을 찾아서 만남을 주선하는 일종의 불륜 중개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신의 채팅 기록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박정신은 이 채팅방에서 완벽한 스케줄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불륜 노하우를 다른 여성들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신은 다른 여성들에게 절대 모텔 안에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수건도 쓰지 말고 비누도 쓰지 말고 가져온 샤워젤로만 씻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시간은 무조건 30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 있으면 스케줄이 꼬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핸드폰에는 마트 소리 어플을 미리 깔아놓게 해서 혹시나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면 마트에 있는 것처럼 연기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정신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완벽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정신이 이런 생활을 2년 동안이나 지속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채팅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 박정신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박정신은 33살 기혼녀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날짜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김민우와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김민우는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박정신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해 보니 기혼자 만남 사이트, 불륜 카페, 안전한 만남 방법 등의 검색어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트 시그널 카페라는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접속해 봤습니다. 그곳에서 김민우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박정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정신은 달콤한 유혹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남성들과 만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카페 내에서 박정신이 올린 글들을 보면서 김민우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정신은 새로운 남성과 만났을 때의 감상을 적었고 모텔에서 관계를 가질 때의 주의사항들을 다른 여성들과 공유했습니다. 상의는 벗지 않고 관계를 가진다고 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글도 올렸지만 아직 끝낼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민우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정신의 만남 상대들이었습니다. 카페 내에서 박정신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남성들의 닉네임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기혼 남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로운 늑대라는 닉네임의 남성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메시지 내용을 보니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정신은 그 남성과 만나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고 했고 남편과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을 그 남성과 함께할 때 느낀다고 표현했습니다. 김민우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정신이 자신에게는 차가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정신의 활동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주일에 평균 3번에서 4번 정도 다른 남성들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외로운 늑대, 수요일에는 도시남자, 금요일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다른 남성들과 만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불륜에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박정신이 받은 평가들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박정신을 프로페셔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시간 약속도 정확하고 깔끔하고 무엇보다 후유증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박정신과의 만남은 항상 만족스럽고 30분이지만 정말 알찬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정신은 불륜 상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것입니다. 김민우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김민우는 박정신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신은 여전히 다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지만 김민우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김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정신이 워낙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추궁했다가는 오히려 증거를 인멸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박정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서 이 모든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장 결혼 전부터 시작된 배신. 김민우는 박정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트 시그널 카페에서 박정신의 모든 활동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정신이 카페에 처음 가입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 2023년 3월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2020년 2월 김민우와 결혼하기 1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김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신이 결혼 전부터 이미 불륜 카페에 가입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정신의 첫 번째 게시글이었습니다. 박정신은 26살 미혼녀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10살 연상의 기혼남과 오늘부터 만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응원과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정신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기혼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 기록들을 찾아보니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신이 달콤한 유혹이라는 닉네임으로 나눈 상대는 성숙한 남자라는 닉네임의 40살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진짜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정신은 그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표현했고, 그 남자도 박정신 같은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다며 자신의 아내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정신은 그 남자의 아내가 첫째를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정리되면 아내와 이혼하고 박정신과 새 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민우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정신이 자신과 연애하면서 동시에 다른 기혼 남성과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박정신이 그 남자와의 관계를 위해 김민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록을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정신은 그 남자에게 소개팅을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그 남자에게 질투를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런 식으로 자극하지 말라고 했지만 박정신은 그냥 연기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박정신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남자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김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박정신과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모두 박정신의 계획된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박정신은 그 기혼 남성의 질투를 자극하기 위해 김민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기혼 남성이 박정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잠수를 탄 것입니다. 박정신의 카페 글들을 보니 그때의 절망적인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정신은 그 남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일주일째 잠수를 타고 있다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점집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매달릴 수 있을지 점이라도 봐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이 그 남자를 되찾기 위해 점집까지 다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글이었습니다. 박정신은 소개팅남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혼남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어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났다고 알렸고 잘해볼 거라고 했습니다. 김민우는 자신이 바로 그 소개팅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정신은 김민우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그 기혼 남성에게 알려서 질투를 유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신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그 기혼 남성이 다시 박정신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 남자는 박정신이 정말 결혼하는 거냐며 지금 떨리고 배신감에 괴로워 미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정신은 그 남자가 먼저 자신을 버렸다면서 이제 늦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늦지 않았다며 아내와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으니 결혼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신은 이미 김민우와의 결혼을 확정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정신이 결혼 후에도 그 남자와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혼 초기 박정신의 카페 글들을 보면
섬뜩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박정 씨는 결혼했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조심스럽게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신혼집에서는 만날 수 없고 남편이 일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니까 알리바이가 생겨서 더 안전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김민우는 자신의 신혼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박정신이 자주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했던 것들,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정신이 임신했을 때의 글이었습니다. 박정신은 그 남자에게 임신했다고 알렸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아이라고 하면서 타이밍을 잘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래도 불안하다고 했지만 박정신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임신한 거라고 하면서 이제 6개월 정도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민우는 자신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순간에도 박정신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신의 분류는 첫 번째 임신 중에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였는지 깨달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박정신은 모두 가짜였던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박정신이 그 귀여운 남성과의 관계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니 둘은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정신은 새로운 모텔을 발견했다며 다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그 남자는 최근 아내가 의심하는 것 같으니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정신은 자신도 남편이 의심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랑은 멈출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우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정신에게 김민우와의 결혼은 단순히 그 남자를 되찾기 위한 수단이었고 지금도 그 남자가 진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정신이 최근에 다른 남성들과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귀여운 남성 외에도 여러 명의 남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우는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서 살았는지 깨달으면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박정신의 완벽한 아내 연기 뒤에는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 함정에 빠진 남편. 김민우는 박정신을 직접 추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박정신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불륜 상대였던 그 귀여운 남성의 신원을 먼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성숙한 남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그 남성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김민우는 며칠 동안 관련 단서들을 수집했습니다. 박정신과 그 남자가 나눈 대화 내용 중에서 직업과 거주 지역에 대한 힌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약사였고 강남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첫째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민우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남자의 정체를 추적했습니다. 드디어 김민우는 그 남자가 김동호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동호는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40살의 귀여운 남성이었습니다. 김민우는 김동호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호의 아내 이영희와 만난 김민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영희 역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희는 김민우에게 남편이 최근 몇 년 동안 수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민우는 이영희에게 박정신과 김동호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영희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김민우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영희는 김민우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박정신과 김동호를 모두 응징하기 위해 함께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영희는 박정신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김민우도 마찬가지로 박정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우는 이영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신이 워낙 치밀하게 불륜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영희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영희는 박정신의 친구들을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박정신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최미라와 정아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최미라와 정아영을 만난 김민우는 박정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던 두 사람이었지만 김민우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최미라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정신이 몇 년 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신에게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박정신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신이 자신들을 알리바이로 이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정신이 친구들과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남자들과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미라와 정아영이 박정신의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정신은 자신의 불륜이 들키면 친구들의 비밀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김민우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최미라와 정아영에게 박정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친구는 박정신의 협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김민우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최미라가 박정신을 술자리에 불러내서 취하게 만든 다음 정아영이 김민우를 그 자리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민우와 관계를 맺은 것처럼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정신을 불륜남의 입장에 세울 수 있고 김민우는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박정신이 취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김민우는 이 계획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신의 치밀한 불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실행날이 되었습니다. 최미라는 박정신에게 연락해서 오랜만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정신은 의심 없이 약속에 응했습니다. 최미라는 박정신을 강남의 한 술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술자리에서 최미라는 박정신에게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박정신은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점점 취해갔습니다. 최미라는 박정신이 충분히 취했다고 판단되자 정아영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아영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민우는 그 술집 근처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최미라와 정아영은 취한 박정신을 그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 방에서 김민우는 박정신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박정신이 깨어났을 때 자신이 김민우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신이 깨어났을 때 김민우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정신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김민우와 함께 모텔에 있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에게 어젯밤 일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박정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에게 둘이 관계를 맺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정신은 그럴 리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박정신에게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정신이 어젯밤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최미라와 정하영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박정신이 김민우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정신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에게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정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잡았으니 이제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박정신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김민우와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박정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에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륜을 저질렀는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신의 카페 활동, 김동호와의 관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정신은 김민우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불륜을 저질러 왔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박정신은 결국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만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에게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5장 역전된 상황과 새로운 위기. 김민우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박정신을 불륜녀로 몰아세우고 자신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신은 김민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한 여자였습니다. 며칠 후 박정신은 김민우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박정신은 산부인과에서 받은 임신 확인서를 김민우에게 보여주면서 4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김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박정신과 실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신은 김민우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 아이가 정말 김민우의 아이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정신의 이런 반응에 김민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정신이 자신의 계획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정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김민우에게는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우는 박정신을 다시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신이 임신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오후 시간에 외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이 정말로 불륜을 중단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박정신은 여전히 마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마트에 들어가서 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우는 안도했습니다. 임신 소식 때문에 박정신이 정말로 불륜을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우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정신이 마트에서 나온 후 다른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김민우는 다시 박정신을 따라갔습니다. 박정신이 도착한 곳은 제주도행 항공편이 출발하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신이 제주도에 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을 계속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서 제주도까지 따라간 김민우는 박정신의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박정신이 도착한 곳은 제주도의 한 리조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김민우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정신이 김동우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우는 분노했습니다. 박정신이 임신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김동우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도까지 와서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정신과 김동우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김민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에게 임신한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박정신은 당황하면서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김동우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제주도에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박정신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에게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박정신은 어쩔 수 없이 김민우를 따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김민우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후 박정신은 김민우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정말 김민우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주 전에 김민우와 관계를 맺었다고 하지만 그 전후로 다른 남자와도 만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박정신과 실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박정신이 임신했다는 것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정신은 김민우에게 DNA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확한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김민우의 아이가 아니라면 김민우가 유책 배우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박정신을 불륜녀로 만들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불륜남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최미라와 정하영의 증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민우와 박정신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정신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김민우가 자신을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민우는 자신이 박정신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정신은 김민우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김민우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정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최미라와 정하영도 처음부터 박정신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김민우를 속이기 위해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박정신은 김민우에게 이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조용히 살 것인지 아니면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유책 배우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우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DNA 검사를 받으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김민우가 박정신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신은 김민우의 고민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정신의 치밀한 계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김민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정신의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불리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장 진실의 역전과 최후의 승부.
김민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신의 계략에 당했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최근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박정신이 제주도에서 김동우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우는 김동우의 아내 이영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영희는 김민우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김동우가 최근에 자신에게 아이를 더 가지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동우는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민우는 이영희의 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동우가 아내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아이를 가지자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김동우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들려는 계획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임신 시기를 정확히 계산해 봤습니다. 박정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김민우가 박정신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박정신과 실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분명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임신이 가짜일 가능성도 생각해 봤습니다. 박정신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가짜 임신 확인서를 만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이 다닌 산부인과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환자 정보 보호 의무 때문에 김민우는 박정신의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임신 초기라면 입덧이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텐데 박정신에게서는 그런 증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정신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김민우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박정신의 휴대폰에서 임신 관련 검색 기록을 확인해 본 김민우는 박정신이 가짜 임신 확인서를 만드는 방법을 검색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김민우는 더 깊이 조사해 봤습니다. 박정신이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산부인과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박정신이 그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박정신의 임신은 완전히 가짜였던 것입니다. 김민우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박정신을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박정신이었지만 김민우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신은 김민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은 가짜였고 김민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최미라와 정아영도 처음부터 박정신의 공범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정신이 이 모든 계획을 김동우와 함께 세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동우도 자신의 아내 이영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고 박정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박정신과 김동우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정신은 김민우를 불륜남으로 만들어서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김동우는 이영희를 불륜녀로 만들어서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영희가 김민우와 협력하면서 김동우의 불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정신과 김동우는 급하게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우는 박정신의 자백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제 박정신의 모든 거짓말과 계략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우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김민우는 박정신의 수년간에 걸친 불륜 행각과 최근의 사기 행위를 모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정신의 카페 활동 기록, 김동호와의 관계, 가짜 임신 사건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박정신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김민우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4시간 타이트한 스케줄로 가족들을 챙기느라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잠깐의 일탈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정신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정신의 불륜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의 사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였습니다. 결국 김민우는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박정신은 유책 배우자로 판정되었고 김민우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아이의 양육권도 김민우가 가져갔습니다. 김동우와 이영희의 이혼 소송도 비슷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김동우는 유책 배우자로 판정되어 이영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박정신과 김동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사회적 신용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둘의 불륜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우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팠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민우는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단지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몇 년 후 김민우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박정신의 10년간에 걸친 완벽한 불륜 계획은 결국 자신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